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로 불리는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추진 전략, 과제 등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6회공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미래 전략 산업으로 관광을 육성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도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중심지 전남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전남은 그 천혜적인 자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넉넉한 인심과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때묻지 않는 다도해라든가 청정해협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천혜의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최무경 우리 의원님께서는 자연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부터 전남도에서 시행한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이 있는 이후로 그러니까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자연환경과 역사나 뭐 지역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입으로 풀어내서 입소문 이런 것들을 많이 냈던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남 관광의 약점과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남 관광의 약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수 쪽에는 SOC 산업이 잘 돼가지고 교통이 잘 돼 있는데 특히 이렇게 중부 쪽, 해남이라든가 서부 쪽, 목포, 영광 쪽 같은 데면은 교통이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전남까지 오는 시간, 거리, 거기에 좀 피로감이 있고 부산에서 왔을 때도 그 피로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SOC 산업이 좀 빨리 이렇게 시간 단축이라든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옛날에는 우리 수학여행이라든가 관광을 갔을 때 거의 경주 쪽으로만 갔거든요. 그 동해안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그쪽이 몇 년 전부터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지금 그 관광 트렌드가 전남으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좀 안 됐지만 우리 전남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지형을 갖추고 정말 그 풍광이 좋고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은 이 전남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지자체에서 그 충분하게 미리 정확히 선실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준비된 이렇게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의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앞으로는 우리 전남이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지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충분히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급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지자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남은 섬도 많고 숲도 많고 또 이런 관광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을 보자면은 이 소통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 관광지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성당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도 참 좋고 우리가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성당이나 교회에 들려 잠깐 앉아서 뭐 기도도 하고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남뿐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소통 공간이라 하면은 뭐 사찰이나 우물가, 사랑채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 열린 무대로 바뀌어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좀 필요로 해요. 이제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이제 좋겠다. 이게 장점은 너무 많은 관광 자원, 뭐 자연 자원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점은 많지만 그것을 모아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현장에 계셨으니까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관광시장이 주도하는 경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지금은 옛날에만 해도 조금 3년, 5년 전만 해도 단체 관광이 막 줄을 이었어요. 버스로.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욜로족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 또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 간의 여행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런 부분이 변했으니까 또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체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동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런 체험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통의 공간들이 좀 겸비돼 있으면은 거기에서 뭐 한 20-30분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고 나오잖아요. 소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네의 정체성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 필요하죠. 네, 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 관광은 무조건 체리형 관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의 큰 자산이 이순신 이렇게 호국정신이 해가지고 또 남해에서부터 이렇게 요 웃들목까지 그 옛날에 명랑에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이순신 발자국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잘 개발해 가지고 옛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도 해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만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할 거 아니고 전남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관광의 트렌드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저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냥 버스 타고 스쳐가는 걸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맛있는 거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잠자리도 깨끗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잠자리를 많이 찾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것을 확충해 돼 있으면은 요즘에는 뭐 다들 힐링 하고 있는데 그 자기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힐링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남에 있는 이 자연의 풍광을 맞으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이렇게 체험형 관광이든 힐링의 관광이든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형 관광, 또 힐링형 관광 정말 필요한 관광의 하나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는 이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냐가 지자체의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 다음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부분에서 지자체 예산이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외국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그 투자자가 잘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가져가가지고 좋은 시설을 확충해 놓으면은 그 지역은 살거든요. 그 지역이 살다 보면은 한번 오보고 싶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해주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관광은 절대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갖고 여유를 갖고 정말 이분들한테 뭔가를 안겨줘야지 물건을 팔듯이 이렇게 파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봅니다. 정말 관광 정책에서 지자체라든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책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방금 이제 우리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광에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제일 중요한 그 고객층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수학여행이에요. 그런데 이 수학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숙박이에요. 이런 것이 목포는 아주 부족합니다. 여수가 지금 뭐 1,300만, 1,500만 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고급 숙박 시설부터 해가지고 리조트, 펜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300만, 1,500만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들이 왔어요. 왔는데 1박 안 하고 2박 3일을 안 하고 가버리면 목포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다른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렇게 관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관광을 만드는 것이 제일 지자체에서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관광은 옛날에 굴뚝산업보다도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관광산업이거든요. 이 관광산업이 잘 활성화되면은 여수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도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제 컨벤션도 하고 해가지고 마이스 산업이게 되면은 일반 관광, 고급 관광보다 더 고급 관광이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목포라든가 중부권이라든가 했을 때는 수학여행단들을 만약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이것을 어떻게 확충하냐가 문제다는 거죠. 그러나 지자체에서 그 숙박시설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옛날 우리 엑스포가 유치했을 때도 그 인센티브를 주듯이 지자체에서 그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센티브 줄 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일궈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한테만 무조건 투자하고 당신네들이 다 하라 그러게 된다면은 그 6천만 원이나 7천만이 온다 해도 돈 되는 관광이 아니에요. 머무를 수 있는 관광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곳에 최소한 뭐 2박 3일 이상을 머물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그 지역의 자연 환경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만의 여행 이런 부분을 잘 갖춰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역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지역의 네. 특성을 살리는 그런 관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해설자님께서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떤 정책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숙박이라든지 아이들이 왔을 때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겠죠. 앞으로는 아마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는 관광지에 들어가면은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게 매끄럽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A라는 곳을 들려서 뭐 어떤 것을 보고 B라는 곳을 들려서 어떤 상품을 구경하고 C라는 곳을 매입을 하기까지 이런 동선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 이런 데가 많아요, 전남에.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 커피라든지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고만 쭉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목포에 있는 해양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도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잠깐 보고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쉬고 물건도 구매하고 그 한 곳에서 이게 모든 게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만 그냥 열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글로벌 관광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광주를 갔었어요. 광주를 갔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외국인들한테 무슨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행사 진행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요즘 그렇게 부쩍 늘었대요. 광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전남으로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저희가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홍콩, 대만 이쪽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해설사로서 드리는 건데,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해설가들이 좀 있어서 이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입소문을 낼 수 있게 많이 조금 그래도 들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현장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고해 볼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제 국내 사례를 하면은 아마 제주도 올레길하고 우리 전남하고 상당히 지형적으로 비슷합니다. 1인 다도의 경치를 해가지고 바닷가 길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힐링할 수 있는 올레길 같은 것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케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접목시키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전라남 도로가 됐든 지자체에 됐든 관광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관광학과 졸업을 해가지고 관광과에 근무한 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아마 전남은 1.4%밖에 안 됩니다. 전남 도는 0%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들을 다 통틀어서 해보니까 1.4% 정도밖에 전문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관광에 대해서 전문 정책단들이 여수 같은 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렇게 시군 단위 같은 데는 좀 부족한 것을 시군에만 맡길 거 아니고 전남 도에서 각 시에 맞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저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에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남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전남만의 차별화된 것은 일단은 전남은 해양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도 여수 밤바다를 이렇게 찾는 점으로서 유명해졌고, 그다음 여수 엑스포를 했었는데, 저 여수에서는 2026년 새 국제 섬 박람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성공적인 것을 2026년에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우리 또 해조류 박물관도 했지만, 이 박람회를 개최를 안 하더라도 정말 지자체만의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경우도 뭐 대흥사 같은 거 좋은 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뭐 템플스테이로 또 잘 대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된다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남만의 특별한 공간이다 하면은 저는 이제 창평을 얘기하는데, 창평스럽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창평에 가면은 그 해묵은 돌담길을 걸으면 그곳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그 집을 뭐 거기에 있는 한옥 가옥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창평역이라는데 그 창평강정이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재료로, 식재료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고요. 또 밥을 먹으면은 창평국밥을 먹으라, 이렇게 그 한 곳에 오롯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전남 각각의 그 어떤 지자체들이 자기 그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살려서 관광지가 이렇게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전남의 이미지는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정 지역인데 너무 관광에 치우치다 보면은 개발하지 않을 것을 개발해서 난개발 지역이 되면서 막 그 헤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저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한 전남. 이런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남의 관광의 장단점을 파악해 전남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